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숙규입니다. 저는 지금 빈 강의실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주머니에 넣고 계속 하겠습니다. 33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남은 10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꼭 합격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유튜브로 이 농지법 수업을 합격했는데 자격증과 관계없이 보시는 분이 있다면 내년 8월달, 7월 8월달에 시행되는 예정인 바뀌는 것, 농취점 관련된 거, 벌칙 관련된 거 그런 거 꼭 숙지하시고 부동산 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33회 대비한 수험생 여러분들 위주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이제 바뀐 것들 주의할 될 점을 제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농지법에서는 시험이 2개가 나와요. 2개 나오는데 거의 뭐 2개 다 맞힐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 지금 농지 용어에서요. 올해 시험에서는 용어 정의, 농지라든가 농업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7회, 28회, 그 다음에 요거 보면 27회, 30회, 뭐 농지냐 아니냐, 농업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왕왕 물어보니까 요런 걸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이요, 제일 좋은 게 농지법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입으로 툭툭툭 몇 번만 하면 다 풀려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 그거 가지고 별거 아니거든요. 농지법은 완전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다 하는 것은 여기에 정한 요런 땅은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잘못했다간 농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전답과수원인데 전답과수원 입으로 붙어야 돼요. 예전에 무슨 기출문제 나왔냐면 지목이 과수원인데 묘목이 나무가 하나도 없대요. 과수나무가. 그리고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상태면 농사를 안 짓는 상태라도 이건 농지입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 밭을 전, 논을 답. 그런데 우리가 보통 풀어서면 논밭을 가지고 있다. 논밭. 논밭 할 때 한글은 논밭인데 한자는 전답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목이 밭이거나 여기에 물을 대면 답이라 하죠. 이거나 여러분 밭에다가 나무 심으면 열매 열린다. 과수원.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에 해당하고 하나 더 주의할 점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음에 해당하는 다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면 그것도 농지법상 농지예요. 따라서 함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목초, 정묘, 인삼, 약초 같은 걸 재배하거나 과수, 뽕나무, 유시수는 바람이 잘 안 됩니다. 열매가 열리는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야들은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을 재배를 하고 있으면 이런 걸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이 등록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지예요. 그런데 조경수나 관상용 수목, 묘목을 재배하고 있지만 조경할 목적으로 내가 정말 아름답다, 이쁘다 라고 구경을 해가 평생 감상할 목적으로 심은 것은 판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밭에다 고구마 심고 인삼을 심겠어요? 판매를 하려고. 그래서 이걸 팔아서 수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심어 놓고 있지만 단순히 내가 조경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계량시설이란 말 나옵니다. 그 농지에 대한 계량시설, 유지, 저수지나 양수, 배수 시설, 수로, 농로, 제방 이런 것들도 농지에 해당하는데 예전에 이제 29회 때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온 게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계단이나 흙막이, 방풍림, 그 방풍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막기 위해서 소나무 같은 거 심는 거예요. 그 밖에 준하는 시설. 그러면 여러분요, 자보세요. 내가 만약에
과수원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농지죠. 과수원이 바람에 낙과가 생기니까 바닷바람에 과수원의 일부를 나무를 베어내고 방풍림을 조성을 합니다. 방풍림. 그러면 이 부분을 방풍림으로 조성해서 나무 심을 때 농지의 전용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 농지의 전용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농지를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걸 농지 전용이에요. 그야말로 여러분요, 농지를 밀고 아파트 짓고 싶다, 건물을 짓고 싶다, 창고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수원이다. 그런데 일부를 불도저 밀고 방풍림으로 조성한다. 여러분, 농지 전용일까 아닐까? 아니죠. 왜? 흙막이 시설, 계단을 만들었다. 이런 거 재해를 막으려고. 방풍림, 이런 거 시설 설치한다. 여러 거 조성한 땅도 농지란 얘기예요. 농지니까, 농지길이니까 전용이 아니지. 자, 여기서 밭을 논으로 쓰기 위해서 불도저 밀고 공사를 한다. 논을 물 빼고 밭으로 바꾸고 싶다. 인삼밭으로. 농지 전용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전답끼리끼리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대지로 바뀌는 게 농지 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지로 본다. 꼭 기억하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농지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목이, 아예 등록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다. 아닌 토지인데도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라고 그랬거든, 아까. 그런데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양성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다. 1년 또는 2년 정도 단기간에 전답 과수원이 아닌 잡종지다. 또는 뭐 하천부지다. 거기다 1년, 2년 하다가 말아버려.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그러니까 결론은 전답 과수원이면 당연히 농지.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인데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해도 농지. 단 그때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은 3년 이상 계속 연속해서 경작을 해야 됨이라고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지법상 초지는 뭐 당연히 농지가 아니죠. 초지, 목초지. 자, 이제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온 농업인 이 셋 중에 하나를 입증을 해야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지법이 많이 바뀌어서 벌칙이 강화가 됐는데 이 중에 하나를 입증하라. 그러면 넌 농업인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1091, 330이라고 연습하셔야 돼요. 1091, 330. 1001천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그 다음에 330, 100평 이상의 온실, 버섯채배사,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해서 경작한다. 1091, 330. 자, 그렇다면 9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면서 120일을 농업에 종사한다. 농업인일까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내용을 살짝 바꿔서 헷갈리게 만들어 놔요. 시험에서도.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을 하거나 연중 며칠 이상을 90일 이상 종사하면 90일 이상이잖아.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온실 330, 1091, 330이라고 입으로 툭툭 떠들으시네. 지금 컴퓨터 앞에서 보시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식구들이 다 보게 한번 떠들어야 돼요. 1091, 330. 좀 제발 부탁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합격하고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이라는 말 나오는데 대중소, 요 대중소가 또 주병신 씨가 개 3마리 키우는데 개들 이름이 대중소예요. 대중소. 뭐 이쁘게 생겼던데 대가축, 대가리가 제일 큰 가축, 중자, 대가리자. 이 소가축이란 게 엄매 그 소가 아니고 대가리가 좀 가축 중에 작은 거, 토끼, 밍크 이런 것들, 소나 말, 돼지, 양, 염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가축이라 할 때 뭐 닭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금이라고 집에서 키우는 세금자, 날짐승, 버드, 영어로 버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리, 닭, 거위, 칠면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축, 소 2마리, 중가축, 돼지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소 2마리,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토끼 밍크 100마리,
오리 1000마리. 그 다음에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다. 연간 120일. 자, 두두, 열두, 백두, 천수, 꿀벌 10통, 120일. 가장 중요한 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이거 원래 80만 원이었다가 120으로 상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고구마 팔고 호박 팔고 해서 120만 원만 매출이 확인이 되면, 영수증 확인되면 농업인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업인,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하고 경작을 합니다. 여기 입증하지 않은 사람은 농지 불법 취득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지나가도 머릿속에 뚝 노래 부르듯이 나와. 이건 뭐 대가리 따서 할 것도 없어. 1091, 330. 자, 소 2마리, 돼지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 꿀벌 10통, 축산업 120일.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 이상?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 자, 이제 지금부터 농지 소유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농지법의 일관된 원칙이 스스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 가질 수 없어요. 이건 이제 경작을 한다라고 해서 경작을 하는 자가 밭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작농, 막 대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고 소작을 해서 농작물 다 가져가고 말이야. 10가마 중에 1가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소작 부쳐 먹는 사람들이 힘든단 말이야. 그래서 1952년도에 1차 농지법 농지 분배를 하면서 전부 다 균등하게 농지를 배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54년도에 2차를 했고, 그래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농지법 위반한다는 얘기는 나도 농지 가지고 있는데 도시민이 그 농지법 위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서 TV라고 하죠. 고위공직자 청문회 할 때 뭐 농지를 누가 가졌네, 뭐 집사람이 가졌네, 뭐 이렇게 말할 때 거의 대부분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단 예외를 인정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예외사항은 시험에서는 뭐 그다지 자주 나오지 않지만 아마 부동산, 우리가 뭐 서울특별시 살아도 지방의 농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서울특별시라도 관내 농지들 많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농사 안 짓고도 농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유가 아니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국가나 자치단체는 뭐 공무원들이 농사 지으러 갈 이유는 없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교란 말 나옵니다. 공공단체, 연구기관, 딱 봐도 얘네들이 시험, 연구, 실습지, 종묘 싹 생산하는 것,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등을 쓰기 위해서 딱 봐도 농과대학이나 농업고등학교 등에서 실험 실습지로서 농지를 가진다. 그건 직업영농이 안 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줘야죠. 이런 경우는 자기 농업 경영을 안 하더라도 실험 실습용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명심. 주말 체험영농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꼭 이번에 바뀐 게 주말 체험영농 하려고 주말 농장으로 취득하는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때, 자, 이게 바뀐 거예요. 주말 도시민들이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전국에 있다가 합니다만 농지는 농업 진흥지역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주말 농장으로도 농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하실 분들은 농지도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나갑니다. 농지 원부도 만들어지고, 그럴 때 농지를 주말 농장으로 300평 정도를 사고 싶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된 땅은 안 됩니다. 이제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괜찮아요. 그것도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들어가서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 가장 중요할 게
뭐 이게 주로 모든 문제, 그리고 도시민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가장 그 통로거든, 사실은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가지려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시험에서는 네 또는 이걸 빼버리고 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시험용은. 그래서 그런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는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 3만 제곱미터를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자, 상속을 서울 사는 내가 받았다. 농사 안 지어도 돼요. 단 1만 제곱미터를 뺀 2만 제곱미터는 돌아가신 지 1년 내에 팔아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받았다. 농사 안 짓는다. 얼마까지만 가질 수 있다? 1만 3,000평. 내가 농사 짓고 있다 같이. 그런 면적 제한 없습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이거 아마 세법에서 나올 겁니다. 농업 경영하던 자가 인농하는 후에도 인농이라는 얘기에 대한 농사 안 짓고 도회지로 나간다. 그런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농사 더 이상 안 지어도 돼요. 얘도 1만. 주말 체험 영농 한다고 하면 1,000. 만만 1,000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만은 직업 영농을 안 해도 내가 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 요런 사유. 여기 아마 사적인 거. 요건 뭐 국가나 농과대학 이런 거는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요. 여기 아마 사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만약 수협이나 농협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전국에 농지가 한두 필지가 않을 거니까 농사 안 지어도 괜찮고, 자, 여기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전용한다고 허가를 받았거나 전용한다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대상이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그 농지를 소유한다. 그러면 농사를, 왜냐하면 불도저로 조만간 밀 거니까 전용 허가를 받았다면 건물 짓는다고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요런 전용 절차 거치면.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특별히 그게 없는데 요 4번에 농지 소유 특례 제한이란 말을 간단하게 볼게요. 요 조문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면 또 안 돼요. 1987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는데 참 오래된 헌법입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농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법률이 정한다면 예외를 인정한다라고. 그래서 법률 유보라고 하는데 법률이 정한다면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외를, 농사를 지어야만 소유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농지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를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법에서만 요런 사유, 이렇게. 농지법에서만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민법에서, 상법에서, 다른 법에서 농사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두잖아요? 위헌이 되는 거예요, 위헌. 따라서 헌법에 농사 짓는 사람만 가지셔야 돼요 라는 것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그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은 무슨 법만? 농지법만. 따라서 농지법에서만 허용을 가능하지 다른 법에서는 허용하면 위헌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주는 문제로 나오는 게 소유상한제. 농지는 적법하게 소유하더라도 요 세 가지는 면적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만, 천 외우는데 상속을 받았는데 취득해가지고 농업 경영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시 직장 때려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만. 그래서 아까 내가 3만을 상속받았다. 그럼 만을 뺀 2만 제곱미터는 처분해야 됩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8년 이상 농사 지었다면 인농을 하는 당시에도 1만 제곱미터까지는 괜찮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1,000, 만, 1,000.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은 면적 관계 없겠죠. 하지 않을 때 만.
주말 체험 영농으로 취득한다. 세대원 각각 1000 그러면 너무 많아. 300평이거든요. 정확하게 302평. 세대원 전부 합쳐서 얼마까지? 1000. 만만 1000 꼭 외워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별거 없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여기에 새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농지법이 왜 자꾸 강화되냐면 TV에서 고위공직자 청문회 할 때 예외 없이 배우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투자를 사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LH 직원들이 막 농지 사가지고 말이죠. 개발 예정구역 안에 워낙 보도가 되니까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 없을 수는 없지만 농지 거래 중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새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위반하잖아요, 여러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이라는 얘기는 고발을 해요. 자치단체에서 고발해서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딱 보니까 야 이거 상습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위반이다. 그럼 징역 최대 3년 벌금 3천만 원 둘 중에 하나 때린다는 얘기예요. 자,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자, 요거 보세요. 중개하는 사람,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유 괜찮아요. 그거 누가 신경 쓴다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라고 중개해서 수수료 먹는 사람, 농지 위탁경영 못하는데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자, 중개한다. 모든 법을 만드는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지금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덮어 씌우고 있어요, 지금. 아주 착하신 분들인데.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라는 것은 무상사용이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무상사용, 즉 사용대차, 위탁경영은 법이 정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요건도 아닌데 할 수 있다고 일단 사놓으시라고 이렇게 한다니. 권유하거나 중개하거나. 그 다음에 요런 거 행위가 행하시는 업소에 대한 광고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말이죠. 사진 찍어서 뭐 광고하고 이런 농지 사놓으시면 평창에 어디 사놓으시면 아 대박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현재 농업인한테 위탁경영 하면 되죠. 임대차 하면 돼요. 일단 사놓으세요 라고 광고하다가 걸리면 3년 3천만 원. 안 걸리면 관계없어요. 안 걸리면 죄 없지요. 뭐 안 걸렸는데. 그래서 이런 거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새로 신설된 거. 3년 3천만 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농취증. 이번 농취증도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가 내년 7월, 여기 아마 내년 7월 달부터 바뀌는데 미리 바뀌는 걸로 공부를 해야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의농지 싹 바뀌었다는 거.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그것이 매매든 증여든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농취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시장, 구청장, 자, 업장, 면장. 자, 그러면 이 농취증을 시군 구청장으로 시험을 내겠죠.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구 업면. 이걸 제발 5번만 해보세요. 시구 업면. 붙어 있어야 돼요. 시구 업면장 찾아가서 농취증 발급 받아서 등기할 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지법 시행 규칙을 보아서 농취증 서류를 딱 보니까 아직 개정된 거에 맞춰서 서류 형식이 바뀌진 않았어요. 옛날 거로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 발급 받으세요. 등기할 때 내세요 했는데 다음에 해당하면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아유, 농취증 없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농지 중개하면서 농지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좀 봐란 얘기예요. 한번 좀. 자,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아닌지를 보고 농지를 거래 중개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해당하면 농취증 안 내도 돼요. 아니, 국가나 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데, 아까 영농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문제는 잡아봐요, 여러분요. 국가나 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취증 안 냅니다만은 개인이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입해서 소유해요. 농취증 내야죠.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살짝 집중을 잘 하셔야 돼.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유할 때, 그때는 안 내도 되죠. 국가 농사 안 지어도 되니까. 자,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받는데 농지증을 어떻게 아까 상속받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사 안 지어도 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농지증을 안 내도 됩니다. 상속받았을 때. 담보농지야, 그 다음에 농지 전용에, 자, 협의를 마친 농지.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농지 전용에 협의라는 건 있어도, 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불도저 밀고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농지의 전용이 한 걸로 돼 있으니까 전용이 전속계약, 전속기사, 전용기사라고 하는 그거하고 자꾸 헷갈린데, 그 전용이라는 말은, 전속이란 말은 요런 얘기예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지의 전용이라는 것은 이 수리거자 들어가서 구를 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농지를 전용하고 싶다. 불도저 밀고. 그러면 개인들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그런데 농지도요, 여러분, 마을회관 짓겠다, 놀이터 설치한다, 양어장, 양식장, 또는 유통가공시설이나 시험연구시설, 이런 거 설치한다. 농업인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농지 전용에 신고한다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개인들. 그런데 국가나 자치단체가 농지를 대규모로 택지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농지 전용의 협의를 농림부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농지 전용한다고 허가나 신고한다. 요거는 개인들이, 국가나 지자체는 농지 전용한다고 협의. 그러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농림부하고 대규모로 한 30만 평을 농지 전용한다고 협의를 다 했어요. 그런 데 안에 있는 농지들은요, 개개인들이 거기다 건물 짓고 하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를 따라 안 받거든요. 그럼 봐봐요. 농지 전용에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한다는 얘기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벌써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하는 사유니까.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한 자가 농지 취득할 때도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다 하면 틀려요.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농지증 발급 사유에 농지전용 허가 신고자 여기 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농지 전용한다,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농지증은 발급받습니다. 단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지요. 왜냐, 조만간 불도저 밀고 건물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농지 전용한다고, 자, 뭘 마쳤다면 협의. 이거는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딴 용도로 쓰겠다, 협의를 마친 농지다. 그런 농지를 소유할 때는, 취득할 때는 농지증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전용의 허가나 신고하고 농지 소유하는 자, 취득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A 농업법인하고 A 농업법인, B 농업법인이 서로 합병을 해요. 그래서 갑이란 법인이 새로 생겨요. 둘 다 농사를 짓던 법인끼리니까 괜찮습니다. 농지증 안 내도. 단, 요거 농업법인이 합병이란 말을 안 쓰고 농업법인이 새로이 농지 취득한다라고 내면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어렵다. 농지법도 듣다 보니까. 자, 어려운 게 아니라 집중을 못하는 거죠. 집중을. 자, 공유농지 분할이다. 시효 완성. 이것도 알아놔야 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3,000평을, 농지 좀 커도 되니까 3,000평을 A, B, C 세 사람이서 공동 소유를 3분의 1씩 하고 농사를 짓다가, 야, 우리가 셋이서 3분의 1 분할해서 각각 농사 짓자 해서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해서 공유물 분할에 합의를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농사를 짓던 땅을 셋이서 같이 분할해서 따로따로 필지를 가진다. 그래도 농사 짓는 것, 농업인이었다는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따라서 농지증 낼 필요 없고, 농지를 시효로 취득한다는 얘기는 20년간 선입평은 공연하게
농지를 점유했다. 즉 농지의 점유는 농지의 취득시효는요, 여러분 민법처럼 단순히 점유했을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경작을 20년 넘게 했을 때 인정해요. 따라서 20년 넘게 경작을 했는데 그래서 시효 취득을 하는데 뭐 들라고 농취증을 또 냅니까? 20년 넘게 농사 지었는데. 따라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자, 잘 보셔야 돼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발급 절차 뭘까요? 여기서 또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게 바뀐 거 내년 7월달부터 농취증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 모두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를 면적, 노동력, 농기계, 장비 쭉 나오는데 예전에는 농업경영계획서란 말만 썼는데 지금은 주말 처음 용농계획서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농업진흥지 외 농지에서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요. 1000제곱미터. 그러면 농취증 발급받으라는 얘기죠. 주말 처음 용농계획서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농림부에서는 요 형식을 아직 안 만들었어요.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그래서 입에 붙어 놔야 돼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한다. 그럼 농업경영계획서, 우리가 아는 영농계획서.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여러분 주말 체험 목적으로 취득한다.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도 작성한다는 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새로운 제도입니다. 새 제도. 요걸 작성해서 시군면에다가 발급 신청을 한다 해놓고, 자, 이번에 또 바뀐 거. 자, 농업경영계획서, 영농계획서에 기재할 사항 중에 당연히 면적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 기계장비,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자, 내가 뭐 2000평을 취득합니다. 물론 요새는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동력은 외국인 근로자 몇 명,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아니죠. 콤바인 뭐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이용 실태 들어간, 뭐 심을지 들어가거든요. 자, 이때도 공유로 취득한다. 이것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A, B, C 세 놈이서 공동으로 농지를 사야 되겠다 하면 공유 지분의 비율이 얼마인지 각자 취득한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농계획서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취득해야 되겠다 할 때도 지분이 다 표시가 돼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기재 안 되죠. 그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면적, 노동력, 이용 실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바뀐 게 그 사람이 농취증 발급받으는 자 직업을 씁니다. 아, 직업이 없네. 무직. 자, 무직인데 돈이 막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당연히 쳐다보게 됩니다. 직업, 영농 경력 들어갑니다. 영농 경력. 이건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또 사제 지낸다고 해서 막 영농 경력 뭐 7년 막 기재를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동안에 정치했는데 어떻게 했냐, 막 어른에서 막 떠들었거든요, 이렇게. 워낙 다 관행적으로 했던 거니까. 영농 경력 얼마냐? 영농거리는 얼마냐? 자, 영농거리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통작거리다라고 해요. 그래도 옛날에 한 20km 정도, 우리 집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요 안에 들어와야 그래도 경우 걸고 농사 짓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 통작거리 이런 건 없어졌거든요. 왜 트럭 타고 금방 한 3, 40분 가면 수십 킬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고르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영농계획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고르시오. 그러면, 자, 직업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무직. 이렇게. 무직이라도 써야지, 뭐, 직업 없으면. 영농공영 7년, 영농거리 15km, 이거 들어갑니다. 면적. 그 다음에, 당연히 면적 들어가죠. 공유 지분 표시 다 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 저 외국인 근로자 몇 명, 그 다음 콤바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브로콜리 낑깡 심겠다. 이용실태. 면적, 노동력, 이용실태. 뭐 이걸 뭐 면적, 노동력, 그 다음 이용실태 해서 대가리 따서 하는데 뭐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면적 얼마고, 그 다음에 요걸 내가 어떻게 농사 지을지 노동력 기계 이렇게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뭘 작물, 벼를 심겠다. 무슨 뭐 고추를 심겠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직업, 영농 경력, 통작거리. 이거 그래서 직업 들어간다. 영농 경력 들어간다. 이런 걸 기재해서 제출해야 농취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의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농취증을 면제한다는 것은 아까 나왔잖아요.
농지증 발급받아. 단 영농계획서만 면제야. 여기서 주말 체험 영농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아까 주말 체험 영농일 때도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가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농지증 발급을 받고 등기를 해야 돼요.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할 때는 굳이 농사를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면적, 노동력, 이용실태, 뭐 직업, 뭐 이 통작거리 이거 안 써도 영농계획서만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시구 원면에 가서 농지증 발급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영농계획서 안 내도 되니까. 이렇게 각종 농가대학 등에서 시험, 연구, 실습지 이런 목적은 당연히 실험 목적이기 때문에 농지증은 발급받아 내야 되지만 영농계획서는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봐봐요. 농지 전용의 허가 신고하거나 한 자가 농지 소유한다. 아까 농지 전용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농지 전용에 국가나 지자체가 협의를 다 했다. 마침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지증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용한다고 허가나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때는 영농계획서만 면제가 돼요. 왜? 조만간 불도저 밀 거니까 묻으려고 뭘 심겠다 하는 겁니까? 단 등기할 때 체크해야 되니까 농지증은 발급받으세요. 농지증은 발급받으세요. 농지증은 발급받아요. 이거 이해 제대로 하셔야 돼요. 농지증 발급 안 맞는 줄 압니다. 자꾸. 농지증 발급받으세요. 뭐만 면제하고 영농계획서만 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우리가 시험하고는 전혀 또 관계없으니까. 자, 여기서 말이죠. 또 이번에 바뀐 제도가 또 있습니다. 농지법도 좀 알고 보면 재밌지요? 쉽고 재밌어요. 시구면장은, 자, 투기. 이게 문제죠. 승행하거나 승행할 우리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 농림물이 영으로 정한 자가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는 자,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위원들은 그 동네 이장님들이나 동네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있다 나옵니다만은 뭐 다 그 동네 이장들이죠. 농지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요렇게 해서 농지증을 발급할 때는 기간이 좀 길어져요.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자, 농지증 발급 신청하면 7일 내에 발급을 하는데, 자, 7일 외우셔야 돼요. 며칠? 7일. 원래는 4일이었다가 7일로 바뀌어요. 단, 아까처럼 영농계획서 면제되고 발급 신청하면 4일 줄여놓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면, 요런 사유에 해당하면, 영농계획서 면제되죠? 그 면제되니까 요 사람들이 농지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때는 4일 내. 보통은 며칠? 7일. 입으로 떠들지 않고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7일. 자, 그런데 요거 투기 말이죠. 농지위원회 심의 거치는 경우는 14일.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한 더블 줘요, 더블. 자, 그래서 7일. 농지위원회 심의 거치면 더블 14일. 영농계획서 면제 반 잘라서 4일. 시국언면 4글자. 4일 이렇게. 참, 이거 외우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입으로 떠들어서 그냥 툭툭 뱉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러분, 농지증 발급 신청하면 며칠 내 발급 통지해 줄까요? 7일. 투기가 있어가지고, 야, 이 동네 땅값 너무 뛰네.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겠까? 하면 더블 14일. 영농계획서 면제되면 4일. 네, 발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당연히 농지증을 첨부하고요. 자, 시구업면장은 그 각종 농업 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년간 보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건 뭐 시험용이라고 보다는 상식으로 알아두는 건데, 시구업면장은 농지증 발급받으려는 자가 영농계획서나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아까 뭐 면적 들어가고 직업을 기재 안 해버려요. 직업 딱 쓰려고 보니까, 무슨 중앙부처 국장, 공무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툭 빼놓는 겁니다. 그러면 첨부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증 발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딱 말도, 요 규정 위반하죠. 해당 공무원 징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시구업면장은 한 필지를 공유로, 이건 뭐냐, 형제간 돈 모아서 처남하고 처제 막 같이 모아서 산단 말이죠. 이때 공유에 취득하는 자가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면 농지증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공유, 친구들하고 야 우리 돈 못해서 같이 사야 되겠다 그러면 해당 시군구 조례 확인해야 돼. 조례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연천군이다. 연천군에서 만드는 법 규정이 조례거든요. 연천군 가서 연천군 조례는 공유로 농지를 여러 명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여러분 꼭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사고 싶다. 해당 시군구에 찾아가서 제일 좋은 게 여러분 부동산 할 때 막 궁금한 게 많아. 모르는 게 많아.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담당 고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자치단체 조례로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구 가서 조례가 정한 수를 초과하면 또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무대포로 막 4명, 5명 하지 말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전화로 확인하면요. 담당자 바꿔줄게요. 밥 먹으러 갔어요. 없어요. 휴가예요. 안 해줘요. 딱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절차도 보고 그러면 그런 게 반복될수록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농취증이고 위탁경영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위탁경영하고 위탁경영이라는 거 하고 임대차를 좀 알아야 되는데 위탁경영은 농지의 소유자라는 사람이 농사를 자기가 짓다가 나 군대를 가야 된다, 다쳐서 병원에 갔다, 뭐 이렇게 사유가 있으면 인근 농업인한테 가서 야, 내가 너한테 보수를 지급할 테니 이 땅에 농사를 네가 대신 지어주세요 하는 게 그야말로 내 농지를 내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됐어요. 야, 그러면 내가 인근 농업인한테 요거 내 땅에 농사 좀 지어주세요.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보수를 줄 테니까. 그러면 B는 A한테 보수를 받고 농사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A 것이 됩니다. A 것이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A가 농업인. 임대차는 B란 사람이 오히려 농지 소유자 찾아가서 내가 차임을 줄 테니 이 농지를 저한테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 짓는 것. 따라서 임대차는 자기가 농작물 경작하면 농작물은 임차인 거, B 거. 그래서 임차인이 농업인. 따라서 농업인인 내가 타인에게, 인근 농업인에게 보수를 주고 내 땅에 놀리지 말고 농사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위탁경영. 그 농작물 나의 것. 자, 내 농지를 아는 놈이 빌려달라서 빌려주고 차임을 받아 묵어. 이건 임대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정확하게 구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농지 위탁 경영도 이렇게 건자 이렇게 나왔죠, 시험에. 이런 사유가 아니면 안 돼. 요 중에 객관식에서 딱 봐도 틀리게 나올 것. 숫자죠, 숫자. 딱 숫자. 요거 딱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간 거죠. 이런 사유가 아니면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농사를 짓고 있다가 징집, 소집이라는 것은 군대를 간 거죠. 영장이 나와서 군에 간 거예요. 군에 가면서 에이 친구, 내가 보수 줄 테니까 농사 좀 지어줘. 요새 군인들, 사병들 봉급 많이 나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오래됐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병장이 4,500원 받았습니다. 신병 딱 들어갈 때 제가 2등병 때 3,300원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7, 80만 원 나온다고 해요. 와, 요새 그래서 군대 좋아졌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대 간다,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인데 시험에는 국내.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 석 달 이상 국내 여행을 갑니까? 자,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갈 때 위탁경영 콜. 요거 외워놓고.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데 소송 중인 경우라고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법인 청산 들어갈 때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으로 아파서 취약이라는 것은 농사 짓다가 야간 대학이라도 가야 되겠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선거 공직침, 얼떨결에 군수 후보로 나갔다가 무소속으로 내가 군수가 된 거예요. 이런 다음 사유로 작용을 못한다. 작용이라는 것은 스스로 경작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그래서 경운기에 다리가 깔려서 석 달 이상 병원에 누워야 되겠다. 그럼 위탁경영 됩니다. 자, 여기서 국외여행 몇 개월 이상? 3개월. 다쳤다. 부상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꼭 외워놓으세요. 죄 저지르고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 갔다. 꼭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위탁경영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중인 사람한테 가서 꽃갱이질하고 말이 안 되죠. 아기 낳고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러면 여기도 이 조문이 웃기는 게 분만을 했다. 7개월 된 사람은 진짜 삽 들고 농사 지러 가야 돼요. 이렇게 모신기 하러 가고, 요새는 모신기 이양기로 다 합니다만은 요거 한 24개월 줘야 되잖아요. 24개월, 6개월이 뭡니까? 6개월이. 그래서 이런 사유로 위탁 경영은 되지만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객관식이 나올 때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왜 노란색 할래? 이거 시험을 한번 냈거든요. 30일 이상인데 4주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나올 거고 여기서. 자, 다시 국외여행은 몇 개월 이상 갈 때 3개월. 자, 병원에 부상으로 뻗었다. 3개월. 아기 낳고 몇 개월? 6개월 미만인 사람들은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농지에 가지고 있다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팔아야 돼요. 농지의 처분 의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농지 소유자는 여기에 해당하면, 기억부터 여기에 해당하면 그 해당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꼭 외우셔야 돼요. 1년 내에 농지를 처분을 해야 돼요. 자,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몇 년 내? 1년. 자, 여기서 1년이 가도록 처분하지 않을 때 처분 명령이 날라오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소유 농지를 재해나 농지개량, 질병 등의 사유도 없이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시군구에서 인정을 했다. 아니, 재해도 안 생겼고 뭐 질병등도 없는데 왜 농사 안 짓나요? 라고 할 때, 자, 이런 건 뭐 특별히 외울 게 없고, 농지 소유하고는 농업회사 법인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났다. 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경작을 하고 농작물 수확해서 판매하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가 농업인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흠결이 생기면 3개월 내에 보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말 체험 영농한다고 농업진흥지역 왜 농지를 취득했다? 자,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으로 농업진흥지가 아닌 곳에 300평을 취득해놓고, 아니, 재해나 농지개량, 질병 등의 사유도 없이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다. 팽팽 놀리고 있어. 감자도 안 심고 고구마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팔아야 된다라고 처분 명령이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는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면 무조건 사놓으면 놀려도 된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뭔가를 파종을 하고 농사 지어야 돼.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그 위에 높으신 분들이 주말 목적으로 농지를 사가지고 있다. 150평짜리 두마지기를 주로 밭을 사거든요. 논은 규제가 심해요. 밭을 사면 거기다 도라지나 더덕을 심는 이유가 도라지, 더덕은 심어놓고 손이 별로 안 가. 그러니까 심어놓고 이거는 농작물 경작하는 거니까 법을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라지, 더덕 심어놓고 군청 공무원이 이렇게 확인을 하면 와, 더덕 향이 엄청나네. 그러면 경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다 주머니에다 봉투 하나 찔러주고, 물론 이제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뭔가 심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대한 일정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짓는다 하면 팔아야 돼요. 자,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농사 안 짓고도 소유하니까 임대차 위탁 경영을 다 해도 돼요. 근데 팽팽 놀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받았는데 만 넘어 상속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잠깐만. 1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속받은 농지는 농사 직접 안 짓는다. 만 넘는 거. 그러면 1년 내에 판다는 거 알아놓고, 이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농지를 딴 용도로 쓴다고 전용한다고 허가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목적사업 착수 안에 전용 허가를 받았다. 창고를 짓는다고 2년이 가도록 목적사업에 착수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놓으셔야 돼요. 농지를 공장 짓는다고 전용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해줬더니 전용허가를 해준 지 2년이 가도록 착수를 안 해. 그러면 2년 넘도록 착수 안 하고 있다가
어차피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농지가 모르겠지요. 투기 목적으로 팔아먹고 하는 걸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그 착수 2년 내에 목적 사업 착수 안 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 요 정도.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했다. 그래도 팔아야 됩니다. 소유 상한 초과. 자, 아까도 주말 체험 영농 1000, 상속받았다 10,000 넘는 것들은 다 팔아야 됩니다. 자, 처분 명령 볼게요. 시군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한 소유자에게 6개월 내에 팔으라고. 자,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죠. 야, 너 저 팔아주세요라고 명령을, 앞으로 6개월 내에 팔으라고 명령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농지증 발급받아 소유한 것으로 확인을 인정했다. 서류가 위조가 된 거예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농지증 발급받아서 소유했다라고 누군가 찔러서 시군구에서 확인했다면 너 앞으로 6개월 내에 팔아. 6개월 내에 팔아야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처분 의무 기간은 6개월.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죠. 자, 아까 전용 허가 해줬더니 2년이 가도록 착수 안 해. 그 사유 발생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1년 지나도 안 팔아? 그래, 너 앞으로 6개월 내에 팔아. 요거 쫙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6개월 내에 팔으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자, 처분 명령의 유예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매수 청구라는 게 나와요. 매수 청구란 말은 아니 구청장님, 군수님, 나한테 팔으라고 하니 팔라고 시장에 내놨지만은 이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니까 함부로 못 사잖아요. 팔리질 않아요. 그렇다고 이행강제금을 25%를 계속 맞을 수 없잖아. 그래서 매수라는 것은 당신들이 그러면 내 땅을 사가지고 가세요라고. 매수 청구를 하면 이행강제금 안 날라오니까.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꼭 외우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이걸 자꾸 시군구로 시험을 냅니다. 농어촌공사예요. 우리 공법에서 LH가 중요한데 농지법은 농어촌공사. 심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시험 내는데 내는 놈도 정신병자고 이걸 틀린 사람들은 더한 사람이죠. 그래서 농지법은 누구 찾아가서 매수 청구할까요?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서 제가 팔라고 했는데도 안 팔려요. 어떡하죠? 제 것 좀 사주세요. 이행강제금 날라올 것 같아요. 라고 매수 청구하면 돼요. 이때 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 받으면 이게 공시지가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갑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 날라왔는데 안 팔린다. 공시지가. 그런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 매수를 간다는 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님 농지 좀 사주세요. 그러면 공시지가 살 겁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이 좀 더 높을 거단 말이에요. 보통 공시지가 평당 10,000원이면 한 30,000원 가요. 그런데 너무 오지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책정을 할 때보다 더 땅값 다운될 수 있거든. 그럼 낮은 가격으로.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무조건 낮은 가격이거든. 자, 요게 이제 이행강제금이 이번에 요거는 이제 바로 즉시 시행하는 거니까 시군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이 시구 원면에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구청장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한 사람들한테 아니 야 너들 그래 안 판다고? 해서 심리적인 강제를 구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처분 명령을 받은 후에 매수 청구하여 농어촌공사에 가서 매수 청구해가지고 협의 중인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6개월이 가도록 안 판단 말이지. 6개월 내에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면 그 유명한 이행강제금이란 걸 때려버리는 거예요. 또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에 그 기간 내 원상회복 명령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가지고 막 건물 지었죠. 형질변경했죠. 원상 복구하세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정했음에도 기간까지 원상회복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날아가는데 요 사람들 그러면 그 토지의 감정가나 공시지가 둘 중에 하나,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낮은 가액이 아니고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원래는 이제 땅값의 20%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부과했는데 이제 25%예요. 더 높은. 공시지가, 감정가 둘 중에 하나의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그래서 4번 두드려 맞으면 땅값 쌤쌤 4분의 1이잖아요.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시군구에서 때려버립니다. 자, 이럴 때 반복 부과 볼까요? 1년에 1회. 자, 1년에 완샷 25%.
1년에 완샷 25%, 1년에 완샷 25%라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때려버립니다. 다시 시군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한다. 아유, 날라왔다. 바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끝까지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250만 원 내! 했는데 뜨거라 팔았단 말이지. 그리고 내라고 한 것은 징수를 합니다. 새로 부과는 안 합니다. 만약에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당연히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농지법 하는데 전반 1시간짜리고, 자, 잠시 찬물 한 잔 먹고 좀 쉬었다가 남은 시간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갑니다. 화이팅!